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앱 인벤터에 대해서 강의할 김시윤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앱 인벤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나만의 앱을 쉽게 제작하고 각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앱 인벤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앱 인벤터가 무엇인지 소개할 것이고요. 다음에는 기본적인 앱들을 만들면서 앱 인벤터의 사용 방법을 학습하고, 그 뒤에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만들어 보고 실제로 내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인벤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앱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앱이라는 단어는 영어 애플리케이션의 약자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운영체제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운영체제, 다른 말로 OS라고 함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센서들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속도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걷거나 뛸 때 스마트폰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감지해주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앱으로는 만보기 앱이 있습니다. 근접 센서는 스마트폰이 다른 사물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대표적인 사용 예시로는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 스마트폰을 귀 가까이에 가져다 대면 스마트폰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도 센서는 외부의 빛의 밝기를 계산해주는 센서입니다. 주변이 어두울 때는 스마트폰 화면을 자동으로 어둡게 해주고, 반대로 주변이 밝을 때는 스마트폰 화면을 자동으로 밝게 해주는 자동 밝기 기능이 이 조도 센서를 활용한 기능입니다. 그 밖에도 나침반처럼 방향을 감지하는 지자기 센서라는 것도 있고요. 스마트폰 잠금을 푸는데 많이 사용하는 지문 인식 센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앱을 만들 때에도 이러한 센서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 좀 전에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운영체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삼성에서 만든 기기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iOS는 애플에서 만든 기기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따라서 앱 개발 환경도 달라지는데요. 이를테면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개발 환경을 사용하고, iOS는 스위프트라는 개발 환경을 사용하여 앱을 개발합니다. 그렇다면 앱 인벤터는 어떨까요?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전용 툴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앱 개발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배우기에는 아주 좋은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구글과 MIT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현재 웹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도구입니다. 우리가 앱 인벤터로 앱을 개발할 때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앱 인벤터로 앱을 만든 다음 APK 파일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된 파일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앱 인벤터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다고 한 이유는 바로 블록 코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엔트리와 스크래치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학생들이라면 금방 적응할 수 있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일지라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앱 인벤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컴퓨터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용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또는 태블릿이 있어야 하고요. 기기 안에 MIT A2 컴패니언이라는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끝나셨다면 앱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앱 인벤터라고 검색하면 그림과 같은 사이트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Create Apps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구글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뜹니다. 미리 준비해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먼저 앱 인벤토 화면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버튼, 체크박스 등과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이 컴포넌트들을 모아놓은 부분을 팔레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쓰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화면 중앙에 보이는 스마트폰처럼 생긴 그림에다가 가져다 놓을 겁니다. 만약 팔레트에서 뷰어로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놓게 되면 뷰어 우측에 있는 컴포넌트 목록에 내가 추가한 컴포넌트들이 보이게 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크린 1이라는 컴포넌트밖에 없지만 컴포넌트를 직접 추가해보면 이곳에 컴포넌트 목록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의 속성 부분에서는 컴포넌트의 색, 크기, 간격, 텍스트 등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초록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좌측에 프로젝트 이름이 나와 있고요. 중앙에는 스크린 1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스크린 추가 버튼이 적혀 있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스크린 1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스크린 추가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개의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디자이너와 블록 버튼이 있는데요. 현재 화면은 디자이너 화면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버튼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블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코딩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앱 인벤터 개발의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디자이너 화면에서 앱을 디자인한 다음에 블록 화면에서 블록 코딩을 통해 앱을 동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세팅은 모두 끝이 났으니 스마트폰에서 설정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팩이라는 것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따가 만들 앱 중에 한국어와 외국어를 말해주는 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그리고 글자 읽어주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엔진 옆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된 언어 및 음성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대부분 영어와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추가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상단에 있는 음성 데이터 설치를 누르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총 5가지의 음성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영어, 한국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를 각각 설치해서 오른쪽 화면처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오른쪽 화면과 같이 설정이 되면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언어팩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MIT AI2 Companion 이라는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합니다. 설치 후 앱을 실행시키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스캔 QR 코드를 누르시면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컴퓨터에서 실행시킨 앱 인벤토 화면에서 화면 상단에 있는 연결 메뉴를 누르고 AI 컴패니언을 누르면 QR코드를 띄울 수가 있는데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게 되면 내가 만든 앱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벤트 핸들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른다거나 스마트폰을 흔든다거나 할 때 특정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같이 앱을 만들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이벤트 핸들러인 버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버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뷰어에 넣어주면 화면과 같이 버튼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컴포넌트 목록을 보면 스크린 1 아래에 버튼 1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스크린 1을 부모, 버튼 1을 자식이라고 합니다. 컴포넌트의 속성을 바꾸고 싶을 때는 화면 우측에 있는 속성으로 가면 되는데 이때 컴포넌트 목록에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해당 컴포넌트의 속성이 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속성을 바꾸게 되면
내가 연결해 놓은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실시간으로 동일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1의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크린 1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가운데로 배치하고 싶다면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번엔 버튼 1의 속성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버튼의 색깔, 글꼴, 모양 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블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좌측에 이런 메뉴들이 보일 겁니다. 각각을 눌러보면 블록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우선 공통 블록 아래쪽에 위치한 블록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블록들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스크린 1과 버튼 1 안에 있는 블록들은 내가 추가한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입니다. 먼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버튼 1을 누르고 언제 버튼 1 클릭했을 때 실행 블록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이 블록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빈칸 안에 넣을 블록들을 실행하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스크린의 배경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스크린 1을 누르고 지정하기 스크린 1 배경색 값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져왔던 블록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홈이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 블록의 색깔을 지정해주는 블록을 물려주면 그 색깔이 스크린 1의 배경색이 됩니다. 공통 블록에서 색상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가져와 코드 오른쪽에 물리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 블록을 물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이 노랗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 부분만 클릭하면 팔레트에서 다양한 색깔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RGB 값을 활용해서 색깔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공통 블록의 색상을 클릭하고 색상 만들기 블록을 그림과 같이 끼우고 리스트를 클릭하고 리스트 만들기라는 블록을 색상 만들기 블록 옆에 끼웁니다. 그리고 수학을 클릭하고 숫자 블록 3개를 각각의 홈에 끼우면 됩니다. 세 가지 숫자들은 위에서부터 R, G, B를 나타내는 숫자들이고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로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아무 색깔이나 랜덤하게 나오게 하고 싶다면 수학 블록에 있는 임의의 정수 블록을 사용하면 됩니다. 시작을 0, 끝을 255로 해서 각각 RGB에 끼우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행해보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디자이너 화면으로 돌아가서 팔레트에 센서를 클릭하고 가속도 센서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뷰어에 놓습니다. 뷰어상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가속도 센서 1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센서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뷰어에 추가됩니다. 다시 코딩을 위해 블록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가속도 센서 1 블록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딩을 하려면 먼저 디자이너 화면에서 뷰어로 컴포넌트를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흔들림을 감지해 보겠습니다. 가속도 센서 1을 누르고 언제 가속도 센서 1 흔들렸을 때 실행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처럼 이벤트 핸들러 관련 블록들은 앞에 언제라는 단어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에 있었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언제 가속도 센서 1 흔들렸을 때 블록 안에 끼우면 됩니다. 이제는 흔들면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버튼과 다른 기능을 넣어주면 좋겠죠. 흔들면 화면을 하얗게 만드는 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색상 리스트에 255, 255, 255 값을 넣어주면 하얀색을 의미하는 코드가 됩니다. 지금까지 앱 인벤터 기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